8월 2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8월 막판에 어찌나 이렇게 시장이 미끄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전고체라는 섹터가 정말 등장을 해주면서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의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슈퍼카에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오후장에서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또 리튬 이온, 전고체까지 지속적으로 훈풍 불어와주면서 한 번 더 상승부를 켜내준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이어서 또 전기차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모멘텀이 8월 한 달 내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9월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예산은 25년에 66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오름세 보였으니까요. 주가 향방과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위고비입니다. 일라이릴리의 그 유명한 위고비가 10월에 국내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주면서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부를 켜내줬습니다. 관련해서도 잠시 후 특징주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이번 주 내내 하락불인데요. 계속해서 미끄러집니다. 코스피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까이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단 한 번도 반등에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지면서 27포인트 넘게 빠졌네요. 오늘 시장에서 28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662.28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내 좀 하락폭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폭이 좀 짙었습니다.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갔는데요. 0.85%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6포인트가량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760선까지 깨졌습니다. 756.04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꽤나 우울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아갔는데요. 코스피 어제와 같이 외국인 4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포지션 함께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지수 하방 압력을 끌어내리며 장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양지수 모두 이 두 주체의 거센 매도세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2차 전지 관련 종목단에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아까 정오의 브리핑 때 한번 언급드렸듯이 현대차, EUB 꾸준히 매수해 갔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KB금융, 현대차까지 오늘 시장에서 수급 상황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단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부터 펩트론, 에코프로와 HLB, 엔캠까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은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들 담아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또 SK바이오팜, 기아, CS윈드까지 오늘 시장에서 수급 상황 들어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수급 상황 들어갔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단으로 수급 상황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또 HK 이노엔, 넥슨 게임즈와 HLB까지 수급 상황 들어와 줬는데 넥슨 게임즈가 또 오늘 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 관련해서 이슈 나와주며 넥슨 게임즈에도 한 번 더 수급 상황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도 이어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분위기입니다. 오늘 반도체 정말 강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 5%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간에서 74,0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169,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발 쇼크에 그대로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던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쉬어갑니다. 3.53% 빠지면서 95만 6천 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이 오늘 시장에서 6%대 강한 상승을 뿜어내주면서 장 끝까지 주가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시장 39만 1천 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흐름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오늘 신한지주까지 기아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파란불을 켜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기아, 현대차는 파란불로 마감했는데 기아는 빨간불 마감입니다. 2% 가까이 상승불 켜내주면서 10만 6,6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졌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0.87% 내림세 보이면서 57,1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1.43% 상승불 켜내면서 85,100원에서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시장에서 16만 8,5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HLB와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힘을 내줬네요. 유한, 양행, 이 FDA에 대한 훈풍이 HLB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단에서의 훈풍과 또 이슈들 지속적인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흐름도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인데요.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도 온도차를 좀 달리 해갔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0.68% 내림세 보이면서 15만 2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는 0.42% 빠졌습니다. 9만 4,800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보톡스 관련 종목들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에서는 좀 약한 모습 두드러졌는데요. 휴젤 2% 넘게 빠지면서 26만 6천 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좀 약했습니다. 반도체 단에 좀 쇼크가 컸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은 2.66% 빠지면서 19만 4,100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 브리핑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전기차 캐즘, 또 2차 전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큰 배경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우리의 꿈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내용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전기차 캐즘의 어려움 속에서 삼성 SDI와 GM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 집중받고 있습니다. 자주 브리핑에서 언급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죠. 리튬 이온 전지가 액체 전해질을 이 고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고체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과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차세대 배터리, 꿈의 배터리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일에너테크인데요.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에 놓친 공정 장비에 납품하겠다. 이 납품에 대한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또 전기차 캐즘, 전기차 화재,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갈까요? 주가 향방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니까요. 꾸준한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라파스인데요. 비만 치료제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상승불을 켜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드릴게요. 라파스 오늘 시장에서 18%대 상승불 켜내면서 21,4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면 여드름 패치에 이 FDA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앞서 언급드렸고요. 이 상승 배경에는 이 모습이 가장 큽니다. 아마존과 울타뷰티와 같은 온라인몰 입점과 또 미국 내의 영업을 집중하겠다라는 소식 함께 들어와 주면서 여드름 시장 매출 성장세에 주목하겠다라는 이슈 함께 적용이 되면서 오늘 라파스 FDA 이슈가 좀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8%대 강세 보이면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FDA 승인에서 얘기해드렸는데 이엔셀 몇 번이나 특징주 브리핑에서 언급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한가 직행하면서 32,750원에서 장 마쳤는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삼성가의 대대적인 유전병입니다. 샤르코 마리투스 병인데요. 이 병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한 번 더 형성이 됐습니다. 8월 23일자로 코스닥의 상장 이후에 좀 자금 확보하면서 신약 개발과 사업 확장의 가속화를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배경에는 삼성병원에서 좀 스핀오프를 한 기업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바이오 사업에서의 이 삼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또 이 이후에 제약바이오단에서 어떠한 방향성 짚어갈지 주가 향방에 귀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8월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의 유종의미를 앞두고 정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의 계절 9월을 앞두고 정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힘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저는 내일 또 힘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